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손희정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황도영 작가님 모시고 외롭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작가님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황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책이 올해 읽은 이제 한 5개월 정도 동안 읽은 책 중에 가장 인상적인 책이었고, 감사합니다. 이제 저한테 이제 막 페미니스트로서 나아가야 될 어떤 미래를 보여주는 책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해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팟캐에 모셔가지고 또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위로가 되는 책이기도 했고요. 사실 뭐 칭찬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긴 한데 어디가 손희정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책을 읽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1년에 한두 권 읽는 분은 아니실 텐데 5개월 동안 수십 권의 책은 적어도 읽으셨을 텐데 왜 그렇게 위로가 되셨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왜 위로가 됐냐면, 왜 위로라는 표현을 쓰고 싶었냐면, 사실 저의 페미니즘이 약간 안티테제로만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 남성 중심 정치가 어떻게 우리를 망쳤고 맨날 비판만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새로운 상상력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 상상력을 사실 저는 못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책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는 뭘 그냥 까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의 어떤 부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나아간 다른 사회를 만드는 상상력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준다는 점에서 막 뭘 욕하기만 하고 부정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뭘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길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 이름부터 좀 잠깐 저는 흥미로운 것 같아요. 생활동반자법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작가님이 만드셨다고 책에 되게 자랑을 해놓으셨고, 국회에서 이제 이 법을 처음 얘기한 것도 작가님이고, 제가 아주 창조적으로 지은 이름은 아니고요. 그 책에도 그렇게 써 있는데 뭐 책에도 제가 뭐 지은 이름은 아니고 여러 가지 번역어가 있었어요. 이제 99년에 팍스가 프랑스에서 시민연대 계약이 입법되고 나서 뭐 그걸 번역하고 뭐 그런 걸 이제 만들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뭐 저 이전에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뭐 시민연대 협약, 그 팍스가 이제 직역하면은 뭐 시민연대 계약, 시민연대 협약 뭐 그 정도로 직역될 수 있는데 그걸 그냥 쓰는 분들도 있었고 뭐 독일에는 이런 오히려 동거법은 아닌데 뭐 라이프 파트너 뭐 그런 것도 있어서 그걸 오히려 생활 동반자라고, 독일에서 라이프 파트너라는 건 약간 동성 배우자를 뜻하는 경우가 많은데 팍스의 어떤 디자인과 독일식의 어떤 표현을 좀 섞어서 이제 생활 동반자라는 말을 썼고, 동거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그러면서 둘이 좀 같이 살면서 부양한다라는 의미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중적으로 딱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조어를 하기 위해서 뭐 선택하다 보니까 생활 동반자라는 단어를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왜 이 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을까요?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가 모시는 진선미 의원님이 당시에 이제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고 있었고, 비례대표일 때는 결혼을 안 했다가 그러니까 재선으로 지역구 도전을 하는데 지역구에서 되게 불필요한 악선전들, 뭐 재산을 숨기려고 혼인신고를 안 한다, 막 그런 혼인신고를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 사실이 아닌 설명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혼인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면서 좀 가족 구성권이라는 문제를 좀 자연스럽게 언급하게 됐고, 그걸 이제 그 고민을 시작으로 여태까지 끌고 온 것 같아요. 이 생활동반자법의 우군 중에 하나가 이제 약간 농담처럼 내가 부모를 모시긴 싫지만 혼자 두기엔 걱정되는 약간 애매한 효자들. 약간 방치하게 부모 혼자 사는 건 걱정되지만 내가 모실 자신은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에서 1인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케이스만 뽑아라 그러면 사실 여성 노인이거든요. 그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제 뭐 청년들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여성 노인들의 문제가 사실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분들이 워낙 가시화되지 않고 그분들이 정책적 욕구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문제가 안 돼. 그분들이 어떤 친밀함에 대한 욕망들을 가지고 누구랑 뭐 이성이 됐건 동성이 됐건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욕구들을 갖는, 외로움들을 갖는, 그리고 그 외로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들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결혼이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더라도 살다 보니까 그냥 결혼 밖에서 살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결혼이란 제도가 얼마나 적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있는지,
결혼 밖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흔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인지를 좀 설득력 있게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노인의 문제들도 아무래도 가장 큰 제가 보기엔 덩어리이기 때문에 많이 지면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이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문장이 이거였어요. 내용도 다 너무 인상적이지만 생활동반자법 논의의 핵심은 고독이어야 한다라는 문장과 우리 사회에서는 문자 그대로 사람들이 외로워서 죽는다 라는 이 두 개의 문장이 되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개인적으로 느낀 어떤 감정 같은 거는 그냥 개인의 문제고 사생활의 문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고독과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되게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던지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인생의 외로움이라는 걸 옆에 있는 누군가 100% 채워줄 수는 없지만 어쩌면 조금 이 사람이 채워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다가 실패하고 또 기대를 다시 해보고 막 그런 게 어떤 인생이라고 했을 때 옆에 누군가를 둘 수 있는 그 현실적인 방법들이 굉장히 제도적으로 정해지고 정치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제가 이 책 전체가 이제 어쨌든 한 문장은 생활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생활동반자의 필요성을 쭉 이제 설득하는 책인데, 우리 사회가 그만큼 고독한데 고독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라는 전제를 먼저 만들지 않고서는 생활동반자법을 좀 설명하기가 어려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우리나라에서 또 OECD 자살 1위인 건 다 노인들이 자살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까지도 사회적으로 어떤 집단의 이런 극심한 고독들이 전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그런 것들을 좀 폭로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황 작가님 소감 듣기 전에 제가 정말 좋아했던 부분을 살짝 읽고 관객들과 나누고 이제 소감을 여쭤볼 텐데요. 뭐 군데군데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막 되게 많이 붙였는데 포스트잇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혹은 생활동반자 관계를 등록하든 하지 않든 우리는 찾아야 한다. 낡은 성역할에 기대지 않고 평등한 개인끼리 함께 사는 방법, 윤리, 제도를 말이다. 생활동반자법은 단순히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생활동반자법 입법 과정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며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한국 사회 전체에 묻는 과정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가부장적 사회를 벗어나서 나려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 수 있는지를 묻는 과정이다. 이 부분이 되게 저한테는 큰 울림을 주는 또 부분이었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이 제가 이제 이렇게 책을 썼다고 해서 제 건 아니죠. 제 건 아니고 이제 우리 사회의 것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비판을 감수하겠다라고 좀 쓴 책이에요. 많은 비판을 감수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고민을 조금 더 앞서한 사람으로서 고민을 돈 받고 또 월급 받고 한 사람으로서 고민한 결과를 좀 내보여서 그 비판 자체도 조금 더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준거를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많이 비판해 주시고 또 뭐 많은 자리에 가서 논쟁해 주시고 이 책보다 더 많은 이 책에서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을 생산해 주시면 더 생활동반자법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리 끝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수 한 번만 더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